안녕하세요. 소설 하다의 48번째 시간 인사드립니다. 네, 지금 아마 이 영상이 거의 올해 들어서 2026년 첫 영상인 것 같은데요. 작년을 생각을 해보면은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다른 책들을 읽는다고 업로드를 잘 못했는데 올해도 물론 대학원에 다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좀 책을 읽고 업로드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같이 읽어볼 책은요. 권석 소설가님의 코미디의 영광이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먼저 이 소설은 제목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시피 코미디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코미디에 대한 소설이에요. 그런데 한 인물이 코미디언으로 거듭나는 얘기를 다뤘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특별한 것은 어떤 코미디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 소설에서 현재 시점인 이야기와 과거 시점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시점에서의 코미디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정서의 줄을 이루는데 이 과거 시점에서의 코미디란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자랐던 세대이긴 하거든요. 이걸 보시고 있는 여러분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개그 콘서트를 한창 하던 시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파, SBS, KBS, MBC로 코미디를 보던 시절.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나 다른 것들로 코미디가 가기 전에 약간 그 공개 코미디라고 해야 되나요? 그 무대에서 객석에 사람들 있고 하던 코미디. 그 시절에 코미디언들이 처음 이제 공채로 방송국에 들어와서 코미디언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거 얘기와 더불어서 현재 얘기도 이렇게 쭉 같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서사가 이렇게 맞물리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이 소설을 읽으면서 기본적으로 느낀 거는 문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가독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술술술술 읽힌다는 거죠. 근데 저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술술술술 읽힌다고 표현했을 때 약간 뭐랄까 좀 쉽게 써졌다는 인식 때문에 이 소설가님의 노고가 약간 과소평가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술술 읽힌다는 건 뭐 쉽게 썼구나 이렇게만. 그런데 아마 글을 써보신 분들은 좀 알 텐데 쉽게 읽힌다는 거는 진짜 이 작가님이 자기의 문장에 대해서 갈아 넣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를 읽는 사람을 배려해서 엄청난 노력을 통해 이렇게 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청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만큼 되게 에피소드들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 에피소드들이 되게 가벼운 것 같지만 하나도 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 책이 그래도 두께가 꽤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짧은 에피소드들이.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좀 중간에 지루하게 느껴질 법한 내용이 있을 법하기도 한데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짧게 짧게 다루고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거 외에 어떤 소재나 주제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코미디에서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코미디에 대한 철학이 어떻게 보면은 이 소설의 톤앤 매너 그리고 주제 의식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이 작품의 이 다루는 코미디 웃음이라는 것이 좀 되게 순수하게 느껴졌어요. 좋은 쪽에서.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웃음은 약간 냉소적인 웃음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냉소적인 웃음 아니면은 약간 누군가를 조롱하는 웃음? 그러니까 누군가를 흉내냄으로써 조금 손가락질함으로써 되게 쿨해지는 웃음이 요즘의 웃음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과거를 미화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한 20년 전에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 순수한 웃음 있잖아요. 약간은 낭만적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굳이 누군가를 따로 비하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막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아도 되고 다 같이 가족들끼리 TV 안에서 웃을 수 있는 TV 앞에서 그런 웃음에 대한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톤앤 매너가 되게 명랑하고 만화적인 톤앤 매너가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여기서 하나 인상적인 게 만화적이고 명랑한 소설들의 특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했을 때
현실을 되게 잘 다루는, 현실에 딱 발을 붙인 소설들은 오히려 그런 유머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좀 팍팍한 경우가 되게 많죠, 현실을 다루면은. 근데 이 소설은 아까 말한 대로 명랑하고 만화적인데 또 동시에 굉장히 핍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님은 코미디의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작가님.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 고민하고 취재하고 생각해서 코미디 현장에서 소설을 썼지만,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혹은 그 현실 속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더 만화적이고 명랑하고 낭만적으로 쓰겠다라는 철학이 좀 느껴지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거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저는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흔히 소설 하면은, 흔히 이제 문학 하면 너무 순수하게만 쓰면 약간 나이브하다고 깔보는 게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깔봄이 안 느껴지는 소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좋았고요. 이것이 이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상황과도 좀 되게 연결이 되긴 합니다. 이거는 맨 처음부터 나오니까 스포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아까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과거에는 코미디언 지망생, 그러니까 신입 코미디언이었던, 좋은 코미디언이 되기 위해서 막 노력했던 인물이었던 어떤 젊은이가 현재도 나오거든요. 지금은 코미디언 일을 안 하고 택시 운전사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손님들을 이제 운행하는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꿈과는 되게 멀리 동떨어진 현실을 살아가는 것 같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낭만적인, 그냥 젊었을 때의 꿈, 낭만 이런 것만 다루는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현실 있잖아요. 그것은 때로는 얼마나 또 힘들어요. 찌질하기도 하고 질척거리고 깔끔하고 쿨하지 않잖아요. 지저분한 일도 되게 많고 그런 것도 다뤄요. 하지만 이 소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의 지리멸렬하고 끈적끈적 거추장스럽고 약간 질척질척한 그런 삶에서 나오는 웃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사는 건 힘들고, 또 과거를 생각해보면 되게 상처받는 일도 많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도 있고 고생도 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 오르는 웃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좀 얘기는 오히려 좀 요즘에 드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엔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힘들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비관으로 가거나, 아니면 완전히 현실을 외면하고 완전 하이한 그냥 냉소나 그런 걸로 가거나 하이한 웃음으로 가거나. 근데 그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고 힘들고 진짜로 거치고 냉혹하고 냉정한 현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의 뭔가 꿈이면 꿈, 열정면 열정, 그런 것들을 말하는, 그리고 그런 웃음이야말로, 그런 삶의 페이소스 위에 있는 웃음이야말로 진짜 웃음이다라고 말하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는 되게 울컥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원래 사실은 소설을 보면서 크게 울컥하진 않는데 이 소설의 끝에서는 울컥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제가 문장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이건 스포가 아니겠죠, 뒤에 써 있으니까. 뒷표지에 이렇게 쓰 있습니다. 천국에는 코미디가 존재하지 않는데 코미디의 원천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니까. 이 말, 코미디의 원천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니까. 그렇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슬프지만 그 슬픔은 코미디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같은 세대, 옛날에 우리 관중이 있던 코미디를 기억하는 분들, 그리고 조금 다른 웃음을, 요즘과는 다른 웃음을 상상하고 싶은 분들은 권석 소설가님의 코미디의 영광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